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잘 보내고 계신가요? 겨울은 사계절 중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왜 유독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춥고 건조한 겨울의 날씨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난방용품입니다. 추운 겨울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죠. 가정에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우리 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난방용품이지만 잘못된 사용으로 매년 많은 화재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입니다. 겨울철 난방용품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화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난방용품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8,544건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장판이 2,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히터가 2,186건, 화목난로가 1,444건으로 화재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난방용품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난방용품의 잘못된 사용이 어떻게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지, 또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아, 더워. 몇 도야 이게? 아.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평화로운 아침 일상처럼 보이지만 집안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별 의식 없이 하는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사실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아셔야 하는데요. 자, 그럼 전기장판 사용 시 주의사항부터 알아볼까요? 전기장판은 온갖 전선과 발열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물체입니다. 전선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그 전기를 열선 등을 이용해 열로 변환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라텍스 소재 많이 사용하시죠? 라텍스는 부드럽고 푹신해서 침구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데요. 하지만 이 라텍스와 전기장판을 함께 사용하면 화재의 위험이 무척 높아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라텍스는 고무 성분으로 조직이 치밀하고 내부에 수많은 공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열기를 가둬둡니다. 라텍스는 열 축적이 높아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기장판이 가열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온도가 계속 오르다 보면 라텍스 매트가 서서히 탄화되면서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소재의 베개 혹은 매트리스를 올려두고 사용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그렇다면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장판을 사용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장판 사용 전에는 전기장판의 파손이나 플러그, 스위치 등 연결 부위의 파열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두 번째, 콘센트에 낀 먼지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먼지를 청소해줍니다. 세 번째, 온도 조절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만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AS를 받고 사용합니다. 네 번째, 전기장판은 KC 인증 마크가 있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라텍스뿐만 아니라 열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메모리폼, 두꺼운 이불 역시 깔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 면 담요나 얇은 이불을 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난방 효율도 높아지고 저온 화상도 예방할 수 있으니 더 좋겠죠. 전기장판은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하지만 보관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장판을 장시간 접어서 보관할 경우 접힌 부분에서 열선이 손상되고 또 손상된 부분에서 접촉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이 발생하여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는 접어서 보관하지 말고 돌돌 말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장판과 커넥터를 분리한 후 보관해야 하며, 보관할 때는 연결 부위 전선이 꺾여지거나 당겨지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전선 내부에 작은 선들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러한 상태로 콘센트에 연결한다면 끊어진 부위에서 접촉 불량에 의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진짜 다 왔어? 나 다 했어. 지금 나갈게. 거기 앞에? 알았어. 이번엔 전기장판 다음으로 화재 발생률이 높은 전기 히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방금 보신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렇게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에서 히터로 빨래를 건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옷은 가연 물질이기 때문에 히터와 가까이 두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해당 실험 영상을 보시면 히터 앞에 패딩을 놓은 지 2시간이 지나자 패딩이 쪼그라들기 시작했고, 3시간이 지나자 결국 패딩에 불이 붙었습니다. 집이라면 주변의 옷가지와 다른 물건들에게도 쉽게 불이 옮겨 붙었겠죠.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을 겁니다. 따라서 난방기구 주위에는 세탁물, 종이류와 같은 바다에 취약한 물건은 절대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라이터와 같이 가연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물체도 절대 주위에 두면 안 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실제 화재 사례 중 전기 히터 주변에 가연물을 두었다가 문을 닫고 나가는 과정에서 가연물이 전기 히터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실 책상 밑에 놓고 사용하던 전기 히터를 잊은 채 무심코 의자를 책상 밑으로 넣고 장시간 방치해 두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죠. 따라서 전기 히터를 사용하고 자리를 옮길 때는 꼭 스위치를 꺼주시고요. 주변에는 절대로 가연물을 두지 말아야겠죠. 전기 히터 역시 사용 후 보관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전기 히터는 먼지가 많은 곳에 두면 금속 간에 먼지가 달라붙게 됩니다. 이 상태로 전기 히터를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꼭 먼지가 달라붙지 않도록 포장을 한 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을 하면 습기가 복사열을 만들어내는 핵심 부품인 금속관을 녹슬게 하여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세요. 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죠. 네, 바로 콘센트인데요. 콘센트부터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화재 예방의 기초입니다. 일명 문어발식 콘센트라고 들어보셨죠? 위험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는 사용 방식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왜 위험할까요? 문어발식 콘센트를 장시간 사용하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콘센트 사용 전 해당 콘센트의 허용 전류 및 전력치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난로나 에어컨 등 전력이 많이 필요한 기기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그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전기열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전기열선은 지금 우리가 사는 건물의 하수 배관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열선이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 배관이나 계량기 등의 공파 방지를 위해 배관에 설치하거나 농업용으로 비닐하우스 등에서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전기 제품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잘못 사용된다면 화재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데요. 실제로 해마다 전기열선으로 인한 화재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전기열선이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걸까요? 전기열선으로 인한 화재는 전기열선에 보온재를 감아놓은 경우나 주변에 스티로폼, 옷가지 등의 가연물을 방치해두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열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전기열선 사용 시 전기열선이 남는다고 겹쳐서 감거나 뭉쳐놓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열선이 과열될 높거나 낡은 열선에 물기가 들어가 합선이 발생하여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열선 설치 시 종단 마감을 잘못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종단 마감 처리 시에는 절연마개를 씌워 혹시라도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마무리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가연성 배관에 열선을 나선형으로 설치하고 보온재를 덮은 경우 최고 온도가 55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열선을 겹쳐 설치하고 보온재를 덮은 경우엔 최고 온도가 148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번엔 열선을 겹쳐 설치한 상태에서 열선 말단에 먼지 등의 이물질이 쌓인 경우를 가정해 봤는데요. 이 경우 전기를 연결한 후 수초 안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선을 수직 배관에 설치하고 보온재를 덮은 상태에서 열선 말단에 이물질 및 물기가 들어간 경우 전기를 연결하니 수초 안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배관 보온재를 통해 연소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렇듯 전기열선은 주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큰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법을 알아야겠죠. KC 인증을 받은 열선 제품을 사용합니다. 열선에 충격을 주거나 열선을 겹쳐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선을 옷가지나 스티로폼 등의 보온재로 감지 않습니다. 열선 주위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을 두지 않습니다. 내용 연수가 지난 열선은 정기적으로 교체합니다. 온돌 조절기 등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충격에 주의합니다. 특정 부분이 접히거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사용합니다. 제품의 훼손이나 전원 코드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합니다. 여러분, 화목난로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불멍이라고 해서 유행하고 있기도 하죠. 원래 이 화목난로는 농촌과 산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던 난로인데요. 이런 집들은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땔감으로 난방을 할 수 있는 화목난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이 화목난로 때문에 하루에 한 번꼴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화목난로의 원리는 나무를 원료로 물을 가열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를 투입하게 되면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 가열물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 투입구나 연통 또는 굴뚝 끝에서 불티가 주변으로 흩어져 옆에 있는 지붕이나 나무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타고 남은 재가 방치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 경우 불티가 날려 주변 가열물에 착화될 수 있죠. 이렇듯 위험한 화목난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까운 곳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연료 투입 후에는 투입구를 제대로 닫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연료를 충전할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섯 번째, 젖은 나무를 사용할 경우 투입구 안을 최소 3, 4일에 한 번 정도는 청소해야 합니다. 연통 청소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줍니다. 이것들만 잘 지켜주셔도 겨울철 화목난로로 인한 화재를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법과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들 유익하셨나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겨울철. 여러분들의 사소한 습관이 화재를 일으키기도 그리고 미리 예방하기도 할 텐데요.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서 나와 가족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을 익혀봐요. 그럼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안녕!